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아니 일타 강사를 모셔왔네 그냥.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들 하이하우징 대표 민영선입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탄소 발열체 바닥 난방을 이용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19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4개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탄소 바닥 난방이 굉장히 낯설고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서 따뜻한 바닥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하이하우징입니다. 보통적으로 난방기구는 연탄이나 도시가스나 히터나 판넬 등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친환경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바닥 난방을 시공하는 친환경 회사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일부분은 난방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난방 환경 개선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하우징의 탄소 바닥 난방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기 판넬 같은 경우는 구리섬유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효성의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까지 따뜻해지는 효과도 있으며 온돌 난방 방식으로 원적 개설 복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가를 비롯한 다양한 난방이 필요한 곳이 모두 다 시장 규모이고요. 작년까지 약 1000여 건 이상의 실제적인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주 타겟 시장은 오피스텔을 비롯한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일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실을 비롯해서 숙직실, 교직원 휴게실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커팅 공법으로 무거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병원과 숙박업소들에서 탄소 난방에 대한 꾸준한 의뢰나 시공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소셜 임팩트는 기술의 차별화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 저희 회사의 소셜 임팩트입니다. 보통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조사를 해보면 취약계층과 난방 환경이 열악한 곳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전기 장판이나 전기 판넬을 사용을 하거나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데요. 이런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 환경을 꾸준히 탄소섬유 난방으로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저희가 입주해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팔복동에 있는 독거노인 가정의 난방 환경을 개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션은 한 줄 카피, 한 줄 들었을 때 바로 귀에 꽂힐 수 있는 게 미션이고요. 비전은 어떤 걸 하고 싶다. 향후 3년 이상 우리 회사가 잘 됐을 때 난 어떤 소망을 이루고 싶다. 이런 계획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할 때는 처음에 분명히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규모는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장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술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초기 시장에 내가 실질적으로 오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육성 사업에 선정됐을 때 나는 어디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모두 다 지급이 될 건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가 평가를 해서 2차 지원금은 차등해서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소한 팁이라면 팁인데 이 1차 지원금을 대표님들 바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잘 쓰셔야 돼요.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죠. 임대료를 쓸 수도 있고 기자재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법무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돈 들어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 사업이랑 바로 수익적인 매출이 들어오는 부분에 돈을 쓰시면 잘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2차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대표님들의 모든 사업은 소셜 임팩트가 다 있어요. 그 고민을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열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사진이 있으면 현장의 사진을 쓰시고 지금 초기 스타트업이라 현장의 사진이 없으면 통계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이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PPT 양이 많지 않아도 돼요. 꼭 한두 페이지라도 이런 임팩트, 사회적, 소셜 임팩트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니까요. 돈을 어디다 벌면 줘야 돼요? 뭐를 꼭 해야 돼요? 이런 부담감을 처음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수익의 일부분 몇 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처음 스타트업은 재무제표 뽑아보면 영업 손실이 나지 이익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된 건 없어요.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창의적으로 고민을 사회 가치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시고 내가 기업적인 안정적이 되고 영업 이익이 났을 때 그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하시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더 착한 농산물 대표님처럼 신경을 쓰셔도 되고 저희처럼 난방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시선을 계속 가져가도 되고 그거는 대표님들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꾸준히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고 사회적 기업가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는 육성 사업에 들어온 다음에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불평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사회적 기업가 분들은 다 이런 식의 기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분야의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이거를 조금 왜 이래? 라기보다는 이걸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뭔가 하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서류를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여기까지. 좀 여기까지? 응. 진짜로? 네.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이제 워크숍이랑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더 많이 가지고 대면으로 대표님들 만나 뵐게요. 대표님들 응원하고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